세기는 182mA. 처음 실험 때보다 107mA의 전류가 더 많이 흘렀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 즉사할 수 있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즉, 몸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약 2.5배의 전류가 더 흐른다는 사실. 땀에 젖은 경우 감전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에 직접 닿을 경우에만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물기가 있으면 전기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물을 통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제 저지대와 같은 상습 침수 지역 밀집지대와 공사장 주위의 물웅덩이, 도심의 선간판이나 가로등, 신호등이나 맨홀 등지를 지나다가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압선의 경우 신체가 직접 닿지 않아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 원래 공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하지만 구름에 높은 전압이 모이면 땅으로 공기를 뚫고 방전되는 낙뢰처럼 고압선에서 아주 가까이 작업할 경우 비록 닿지 않더라도 사람과 고압선 사이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전기가 흐르는 섬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을 경우 공기는 전류가 흐르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장에 높은 열로 땀을 흘린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조작하다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08년 6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물웅덩이에서 우렁이를 잡던 김모 씨가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해 쳐놓은 전기 철새에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감전사고 예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현장에서는 절연용 보호구, 즉 안전모, 고무절연 장갑, 고무절연 장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고압이 흐르는 곳에는 접근 한계 거리 등 안전수칙을 지킵니다. 전기기구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땀이 나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때는 반드시 말린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역시 절대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뚜껑이 있는 콘센트는 필수입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웅덩이나 맨홀 주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호등, 가로등, 선간판 등의 전기시설물과 멀리 떨어져 걷도록 합니다. 만약 감전을 당한 재해자가 아직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재해자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즉 플라스틱, 나무 등으로 재해자와 전기 위험과의 연결을 끊어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재해자가 의식이 있는지를 살피고 구급 요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사고 발생 1분 안에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95% 정도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무시무시한 전류가 내 몸에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집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감전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이 특히 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 집에 젓가락이나 뭐 포크나 이런 걸로 콘센트 같은 데를 이렇게 금속을 넣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전기 콘센트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플러그를 꽂는 자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런 것들이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있는 제품으로 그 집안에서 쓰시고 설치하고 하셔야 됩니다. 장마철에 저희가 막 조심해야 될 곳이 따로 있나요? 이 물이라는 게 전기를 굉장히 잘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외에 나가 보면 그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숲이나 나무 사이로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젖어 있는 그 표면으로 고압선의 전류나 이런 것들이 흘러서 그 나무를 만졌을 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에 젖은 물건, 전기 지나가는 근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그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특별히 감전사고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전자제품 만질 때는 말이죠. 각별히 두 손이 잘 말랐는지 확인해 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유난히도 무덥던 어느 날 오후, 시골집 살림을 혼자 하는 말순 씨는 그날도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는데 아이고 지민아. 모처럼 만에 멀리 서울에서 놀러온 말괄량이 손녀 지민이가 어느새 한 건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신발 다 젖었잖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썽을 피워대는지 참. 아빠. 맞다 그래. 네 아빠도 너 많을 때 사고 많이 치고 다녔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말순 씨는 손녀의 신발과 양말까지 얼른 벗겼고 여분의 신발이 없어 급한 대로 자신의 헌 슬리퍼를 내줬습니다. 지민이는 이 상황이 마냥 재미있는지 할머니 신발을 꿰어 신고 종종걸음으로 발을 떼다가 그만 엎어지고 마는데 아이고 조심해야지. 괜찮아? 사내 아이처럼 장난치기 좋아하는 지민이에게 이 정도로 넘어지는 일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아빠는 친구들과 낚시를 나간 뒤 한참 동안 감감무소식이었고 조용한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있자니 지민이는 몸이 근질근질했죠. 우리 지민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빠도 없고 할미랑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지? 응. 그래? 단호하네요. 그럼 할미랑 놀까? 응. 뭐하고 놀까? 말 타기. 말 타기? 여기 말이 어딨어? 이라 이라. 그렇게 시작된 말타기 놀이. 이라. 말순 씨는 섣불리 놀아주겠다고 나섰다가 괜시리 손줄이 났는데 할머니 힘들어 죽겠다. 어?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좋아할래. 지민아. 바로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말순 씨. 지민아, 이거 갖고 놀아. 너 고모네 은석이 오빠 알지? 저번에 은석이 오빠가 놓고 간 건데 잘 됐다. 봐. 처음 보는 요요가 신기한지 말순 씨가 알려주는 대로 요요를 던져보는 지민이. 하지만 어린 지민이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지민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응? 네 애비가 빨리 와야 밥을 먹을 텐데. 좀만 기다려. 일단 배고픈 손녀에게 욕이라도 시키기 위해 말순 씨는 가래떡을 부지런히 데웠고 뜨거우니까 호호 불면서 천천히 먹어. 배고프던 차에 할머니가 챙겨준 떡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민아, 아빠 왔다. 지민아, 아빠다. 가자. 가자. 드디어 돌아온 지민이 아빠 태웅 씨. 아, 왜 이렇게 늦었어? 뭘 얼마나 많이 잡겠다고. 왜요? 많이 잡았는데. 자, 보세요. 막 잡아올린 싱싱한 민물장어였습니다. 요즘 한참 때라더니 아주 실하네. 그쵸? 국진이랑 성강이는 실지렁이만한 거 겨우 몇 마리 잡았는데 저는 잡히는 족족 월척이더라고요. 아빠 이게 먹고기야? 신기하게 생겼지? 아빠가 이따가 이걸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근데 애비야, 쌀은 사왔니? 아, 맞다. 잠깐만요. 태웅 씨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어오는 길에 사온 쌀가마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뭘 한꺼번에 2개씩이나 샀어. 하나 갖고도 한참 먹는데. 두고두고 드세요. 그리고 낚시 핑계로 혼자 두었던 지민이를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목마를 태워주는 태웅 씨. 덕분에 지민이는 신이 났는데 아이고 위험하게 또 저런다. 아, 내려놔. 위험해. 아, 뭐가 위험해요?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치, 지민아?
지켜보는 할머니는 아슬아슬해서 영 불안했지만 부녀는 마냥